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 맥잡기 건축법규를 담당하게 된 조영호입니다. 자, 건축법규는 우리가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출제 범위를 분석해 봄으로 인해서 자, 대략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넘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제 실무를 할 때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어떤 전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규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건축주가 이제 설계를 갖다 의뢰를 하게 되게 되면은 건축주가 찾아오죠. 그래서 건축주가 기획을 한다고 합니다. 기획을 해서 자, 설계자한테 와요. 그럼 설계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건축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건축사.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사법에는 건축사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설계자라고 합니다. 설계자가 대지분석, 지형계획, 대지주차, 배치계획, 평면설계, 구조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가 검토, 확인,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와 감리자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궁금한 사항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분들은 토목기술사, 구조기술사, 뭐 기계, 전기, 설비 기술사 이런 분들을 말하죠. 이분들한테 자문을 갖다 구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공사를 행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그래요. 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관리자가 있다. 자, 그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자,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해당이 되죠. 자, 그다음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이런 승인권자인데 이런 관계를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차가 중요하잖아요. 목차를 외우듯이 건축법규에서도 목차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건축법이 있어요. 건축법은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거, 뭐 지하층이라든가 건축 및 대수선 내화 구조 적용의 완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면은 통상적으로 요즘에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형이에요.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가로 채우기를 내거나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 자, 그리고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2분의 1 이상 묻히는 거예요. 층고에. 그래서 가로 채우기 2분의 1 H 이런 게 시험에 출제를 갖다 한다. 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중 건축이 아닌 것은 해요. 그 신축, 중축, 개축 넣어놓고 대수선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다른 걸 살짝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2개에서 3문제 정도를 출제한다. 1장 부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장이에요. 2장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4개에서 5개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차를 보시면 건축 허가 및 신고라든가 가설 건축물, 착공 및 사용 승인, 공사 감리, 허용 오차, 건축물의 용도 분류, 용도 제한, 용도 변경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갖다 했을 때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갖다 신청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1층 이상 건축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자, 그런 거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공사 감리를 하는데 감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 감리는 검토, 확인, 지도입니다. 검토, 확인, 지도. 그래서 뭐 다음 중 감리자 역할이 아닌 것은 검토, 확인, 지도인데 작성을 살짝 넣어놔요. 그런 것들. 자, 허용오차. 우리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100%나 맞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허용오차를 줍니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된 거는 벽체 두께나 바닥판 두께는 3%, 평면 길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자 높이는 2%,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를 한두 개씩 골라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4개, 5개 정도가 나온다. 자, 용도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용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9개 용도가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중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자, 29개 용도를 너무 많다 보니까 9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자산 전문가가 됩시다. 영교 근처에다 주기장을 만들자. 이렇게. 예?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밑으로 내려가면은 신고 대상, 위로 올라가면은 허가 대상.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장. 3장 부분에서는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부분이, 자, 여기서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나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유지관리 부분이 건축물 관리법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뭐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건축물 대장에 관한 기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장 부분이에요.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한두 개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옹벽의 기술 기준, 조경, 공개공지 설치라든가 도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조경은 대지 면적에 대해서 10% 이상일 때 10% 이상일 때 조경을 해준다. 대지 면적 10%를 그럼 어떻게 해야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0%의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건축선에 관련된 내용,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될 것은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최소한 2m를 접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00제곱미터를 넘어갈 때는 4m 이상, 6m 이상의 도로 폭에 4m를 접하게 돼 있어요. 64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05장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제목만 보면은 구조 내력의 확인이라든가 지하층 관련 내용, 피난 계단, 방화구역, 주요 구조 배치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물의 최고 높이 13m, 초마 높이 9m. 자, 그런가 하면은 간사이라고 하죠. 경관 10m 이상. 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또 출제하기도 하고요. 지하층. 자, 지하층은 숫자를 외우는 방법이 50, 1000, 1300, 0.75 곱하기 1.5m, 3m.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본 수업에서 저랑 같이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암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험 문제를 2-3개를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장 부분입니다. 자,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 제한. 자, 근데 2-3개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면적 및 높이의 산정에 대해서, 자, 대지의 분할이라든가 납벽 및 연결 통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권 제한과 관련된 것. 자, 면적에는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과 그다음에 뭐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계산 문제라든가 이론적인 거를 또 시험 문제를 1개 정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높이. 원래 높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키하고 똑같아요. 이 지표면으로부터 머리 상단까지. 그래서 건물도 기본적으로는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경사지가 있었을 때는 가중평균을 내서 이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이런 내용들이 건물 높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대지 분할. 대지 분할은 건물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때 최소한의 대지 면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주기, 상공, 녹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최소한 대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출제를 또 변형을 해서 내기도 하고
간단하게 또 순서 잡기도 내기도 하고 다음 주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숫자를 바꿔서도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07장 부분이에요. 건축 설비. 자, 건축 설비 부분에서는 승강 설비, 소위 말하면은 엘리베이터 이런 거만 승용 승강기, 비상용 엘리베이터, 자, 그다음에 이제 배연 설비, 필해 설비, 지능형 건축물 이런 걸 출제를 하는데, 자, 우리가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시설에 따라서, 자, 의료시설이라든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기본이 2대예요. 만약에 6층 이상을 거실 바닥 면적이 합계 3000을 넘어가게 된 2대 플러스 공식입니다. 2000분의 A-3000이라는 공식을 써서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을 하는데, 그거는 8인승에서 15인승까지예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지능형 건축물,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인텔리전트 빌딩은 그걸 했었을 때 완화를 해주는데, 우리가 조경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를 3가지를 완화해 줍니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안 되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 한도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다음 8장 특별건축구역. 여기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건축의 목적은 연상을 하는 거예요. 건축가가 도시를 건설한다. 시험에 나오면 도심의 과밀 해소가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1번이. 그래서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가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건축가가 도시 건설 수준 향상, 이렇게 해서 목적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 기존 건축물 조치사항과 건축법 준용 건축물 건축 분양 조정사항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개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건축법을 적용했었을 때 공작물에 대해서 이옹담, 2m를 넘는 옹벽과 담장, 4광광, 3m를 넘는 뭐 광고탑, 광고판, 6굴장기골,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숫자를 갖다가 물어봅니다.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지하대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주차장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4개에서 6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주차구획과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 노예 및 기계식 주차장, 뭐 설비 기준 부설 주차장, 뭐 기계식 주차장이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라고 넣어놨어요. 요거는 지체 장애자용 크기거든요. 그럼 크기가 3.3m에 5m죠. 이런 걸 물어봐요. 지체 장애자의 주차 구획은 3.3에 5m. 일반 주차장은 요거는 5m에 여기가 2.5m입니다.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구획에 대한 거.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차가 들어갈 때 필요한 경우 이렇게 가각을 두게 돼 있죠. 가각을 두면서, 자, 이거 1.4m 높이에서 여기를 봤었을 때 60도, 이런 것들이 가로 채우기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지평식 주차로서 최소 주차를 했었을 때 8대 이하일 경우는 세로로 직각 주차를 이렇게 2대씩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0.5m 정도의 소요폭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그림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는 4개에서 6개가 나오는데 거의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이게 암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좀 난해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3개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용도 지역과 지구에 대한 내용, 구역 구분, 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자, 그럼 우리 용도 지역만 한번 따져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주거지역이 있다 했다 합시다. 주거지역은 6가지로 분류돼요.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려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지역 양호인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에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호와 업무 기능을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준주거지역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그러니까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제일 큰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90%. 용적률은 지상층의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이 중심상업지역 1500%다.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은 평면을 제한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건축기사 맥잡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주 역할, 그리고 또 설계자의 역할, 감리자의 역할, 관계전문기술자, 시공자, 허가권자, 승인권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목차를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건축법규를 공부하시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